EP에버의 솔라 스테이션에서 파라미터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파라미터에는 컨트롤 파라미터가 있고요. 로드 컨피그레이션 해주는 로드를 정해주는 거죠.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켜지고 꺼지고 라이팅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저녁 된 다음에 몇 시간 동안 켜지고 그 다음에 밝기는 어느 정도 하고 지정해주는 내용이고요. 이번에는 컨트롤 파라미터를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컨트롤 파라미터는 이게 일반 납축전지인 경우에 이 버튼 사용하시면 되고요. 리튬인 경우에는 이제 그 밑에 거를 사용하시는데 주로 리튬 배터리인 경우에 이제 값들을 많이 바꾸시기 때문에 이 값을 한번 눌러서 변경해 보겠습니다. 화면이 떴고요. 현 상태에서는 컨트롤러가 PC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값들을 불러오게 되어 있거든요. 그 순서를 꼭 지키셔서 컨트롤러에 배터리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컨트롤러에 그 PC랑 연결되는 케이블을 구매하셔서 USB 단자에 꼽으시고요. 그리고 이제 포트를 설정하셔서 커넥트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션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 값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 연결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리드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는 값들을 불러오게 됩니다. 그래서 오퍼레이션 석세스풀이 됐고요. 이 상태에서 제가 연결하는 배터리가 12V 배터리고 그리고 컨트롤러가 엑스트라 30A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충전이나 방전 전부 다 30A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들을 이제 변경하시는 건데 기존에 있는 값들을 이제 변경하시려면 이 창이 떠야 되거든요. 그러려면 바꿔줘야 이렇게 처음에 내가 유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즉 리튬 배터리를 선택을 하시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유저로 들어갈 수 있고요. 여기서 인산철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이 F2라는 게 철이니까요. 그리고 P가 인이죠. 철 리튬 인산 철 배터리고요. 그 다음에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코발트가 들어가 있는 계열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대신 위험하니까 파워도 세죠. 그래서 요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필요한 배터리를 선택을 하시고 리튬 인산철이면 LiFePO4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배터리 용량을 원하는 값들 400A면 400A, 100이면 100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온도 보상 기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리튬 배터리는 온도를 보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충전을 잘 받아들이고 방전도 잘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보상들을 안 해주고 진행을 합니다. 납축전지에서 필요한 기능이고요. 0으로 세팅되어 있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값을 바꿔 나가시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주로 중요한 게 부스트 차지 볼테이지가 되겠죠. 부스트 차지 볼테이지가 내가 14.5인데 인산철은 14.6이 가장 최대거든요. 그래서 14.6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배터리가 좀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다른 비디오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주로 온도 문제와 그리고 이제 밸런서의 작동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BMS가 망가지거나 셀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말 캠퍼하고 우리 집시맨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주말 캠퍼는 이 값을 낮게 하고요.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14V 정도까지 낮추는 거고요. 그리고 주말 캠퍼가 아니고 집시맨이다. 나는 뭐 사용하는 대로 다 쓴다 그러면 14.6까지도 세팅하실 수 있죠. 그리고 플로팅 차징은 납산 배터리 사용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13.8이 이 권장될 만한 값 또는 높아도 14V 정도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부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배터리들이 밸런서가 작동하는 그 전압이거든요. 4개가 있으니까 3.5씩 하게 되면 14V가 되는데 그러니까 밸런서를 작동을 안 시키겠다라고 하는 명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13.8 또는 14V까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밸런스가 대부분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
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망가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. 밸런서가 주로 패시브 방식이기 때문에 저항으로 높은 쪽 셀에 올라가는 걸 태워버리는 방식이거든요. 근데 그 태워버리는 거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밸런서에 무리가 안 가게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충전을 마치게 되면 보통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 한 13.6 정도로 떨어지거든요. 13.4나 6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 얘기는 14V로 충전해도 거의 꽉 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. 그리고 좀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그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종지 전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일반 충전 컨트롤러에는 그 종지 전류 개념을 적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라도 이 값을 아주 높게 두시는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. 배터리를 오래 잘 사용하시려면 이 값을 13.8에서 14V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선택하실 게 전압 세팅인데요. 앞에서 한번 읽어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새로 디폴트가 아니고 새로 세팅하는 거니까 이 값을 꼭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. 12, 24, 48 뭐 이렇게 실제 사용할 배터리를 선택을 해 주셔야 이제 오류가 발생을 안 해요.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니까 4개가 떴죠. 이 값을 우리가 리튬 이온을 하게 되면 이온은 3셀로 바뀌거든요. 그래서 3셀로 바뀌니까 값들도 동시에 같이 바뀌겠죠. 그래서 이 값을 보시고서 이제 리튬 인산철이면 4셀로 하고 그리고 값이 다시 바뀌긴 했는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. 부스트 듀레이션은 요 부스트 차징하는 시간인데요. 요 값은 보통 120분에서 많으면 180분까지가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세팅을 하시고 이퀄라이제이션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. 평준화 작업인데 그 작업이 필요가 없는 배터리가 리튬 계열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제 요걸 안 하시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차지 리미트 이 값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값들인데 이제 요 값들이 있으면 중요한 게 디스차징 리미트 볼테이지 그러니까 10.6V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출력을 차단하라고 하는 의미인데요. 요 명령을 사용하시려면 컨트롤러의 출력단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 만약에 내가 인버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인버터는 배터리랑 직접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의미가 없어지겠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 값을 이용해서 이제 컨트롤러 출력을 연결하시고 그 출력을 이제 릴레이를 이용해서 어떤 배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기를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그 경우엔 또 별도의 비디오로 설명을 상세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.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합니다. 오퍼레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났고요. 이제 프로그램이 저장이 된 상태죠. 한번 저장이 되면 컨트롤러의 메모리에 영구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다시 바꾸기 전까지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모니터링 상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? 이제 1시 25분, 27분, 1시 30분 쭉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요. 램프가 계속 켜 있는 상태입니다. 입력이 2.69A고요. 그리고 배터리를 충전된 양은 5.32A. 그리고 로드, 부하, 우리 전기 제품인데 전기 제품은 0.59A가 사용이 되고 요건 총 8.26W입니다. 로드 상태는 켜 있는 상태고요. 요거는 이제 끄면 메뉴에 솔라 그리고 배터리 로드인데 여기 분리가 되겠죠. 로드 쪽이 분리를 시켜서 오픈을 오픈 누르면 이제 부하 출력이 이제 꺼진 거고요. 그럼 로드가 아래로 쭉 떨어지고 배터리만 이제 그대로 14.5V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. 램프는 꺼진 상태입니다. 다시 로드 부하를 램프를 켜게 되면 값이 다시 올라가겠죠. 네, 이상 컨트롤러 EP 에버 컨트롤러하고 이제 컴퓨터랑 연결했을 때 파라미터 즉 제어 파라미터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파워센터의 캠핑전기.com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